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더블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고점만큼 이미 반등이 나왔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14,000 정도를 터치하고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숏을 들어가 있는 물량들을 털고서 조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51선 인근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나스닥이 뭐 그것과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분을 뚫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파동을 한번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파동을 전체적으로 이평선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지금 이제 문제적인 부분은, 자, 지표들의 평균값, 즉 이평선으로 말하자면 뭐 이러한 보조지표들의 평균값 역시도 하방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하방으로 꺾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은 순간적인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다이버전스가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은 그 반대 방향으로의 방향성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자,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RSI 같은 상대 강도 지수가 뭐 강하게 올라가는데 뭐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강도 지수가 올라가면 보통은 뭐 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강도가 강해졌기 때문에 주식도 올라가지만, 오히려 반대로 역의 현상, 즉 다이버전스라는 뜻 자체가 역의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러한 어떤 조정 구간에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흐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이버전스가 나오게 되면 이후에는 원래의 정방향으로 복귀하는 것이 이후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에서 굳이 우리가 포모를 느끼면서 너무 많은 비중을 실어갈 이유는 딱히 없다는 거죠.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 자체는 아직 긴 추세로 본다면, 자, 주봉 같은 걸로 보더라도 주요 이평선을 이미 돌파를 했고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뭐 투자를 아예 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수하는 평단 자체를 우리가 더 싸게 가져갈 수는 없을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뒀을 때는 지금의 위치가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QQQ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자, S&P 500 역시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다만 S&P 500은 나스닥이나 QQQ에 비해서는 이 비교적인 상승폭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에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스닥과 QQQ가 주춤하는 사이에, 자, S&P 500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지수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또 이제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오히려 조금 조정폭이 나스닥이나 QQQ에 비해서는 좀 더 컸기 때문에, 자,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S&P 500과 유사하게 조금 더 나스닥과 QQQ가 빠지는 사이에 상승을 만들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TQ나 FNG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굳이 여기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가 저의 개인적인 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이러한 평균값,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환하는 흐름이 조금 보여지는 상황에서 매수를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비교를 드릴 만한 게 지금 현재 국내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을 보시면 어느 정도 조정이 진행된 흐름이에요. 그렇죠? 자, 어느 정도 조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파동이 만들어져 가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구간에서 관심을 조금씩 가진다면 어느 정도 미국 주식이 주춤하는 사이, 혹은 미국 주식이 혼자 더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안전한 위치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아니면 이미 투자를 하신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매수 추천을 제가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시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상승하는 초입 구간에서는 좋은 위치에 있다. 특히나 올해 1월부터 저는 계속 주식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있다. 특히나 이제 주봉으로 보았을 때,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자 200주선을 돌파하는 정배열 흐름으로 나가기 직전이에요. 자 QQQ 같은 경우도 그렇고 QQQ 같은 경우는 애초에 역배열이 된 적이 없었네요. 주봉상으로. 자 그런데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을 정배열로 이제 만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보시면 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자 이 부분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항상 큰 폭의 상승이 이어져 왔어요. 지금이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이 어느 순간 또 영향을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조정이 조금 나올 것 같다라고 한다면 국내 주식에서 두 가지 산업군이 있죠. 그렇죠? 말씀드렸던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여기다가 이제 좀 더 그래도 관심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미용 관련 그쵸? 우리나라가 뭐 제약 쪽에서는 뭐 최고의 선진국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미용기기라던가 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꽤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섹터들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미국 주식을 하시면서도 일단 조정이 조금 나올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일부의 또 금액은 국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섹터로서 주목받을 수 있는 대형주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주도 좋아하고 혹은 좀 더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에 그냥 묻어놓은 상태에서 한 번에 관심을 받아서 급등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병행을 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인 다양한 시장에서도 뷰와 어떻게 보면 투자 방식들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투자는 단순할수록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가능할수록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 시장 자체는 상승 다이버전스, 즉 다이버전스가 좀 나오는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다. 왜냐? 평단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에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많은 부분이 지금 하방으로 실제로 꺾여가지만 상승이 나오는 이러한 다이버전스 구간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 미국이 올라갈 때 선행에서 조정을 받았던 국내 시장 같은 경우가 좀 조만간 또다시 전체적인 섹터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러한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내 주식에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괜찮은 또 대체제로서 투자를 병행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편의성이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에서 달러로 주문을 하다가도 뭐 사실 통합증거금 같은 걸로 뭐 또다시 다음 날에는 국내 주식도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저는 크게 구애받지 않고 두 시장에 대해서 한번 편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